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지금은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저녁 11시 50분입니다. 저는 약간 9시 좀 넘어서 퇴근했나?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9시 좀 넘어서 퇴근해서 한 10시 전에쯤에 이렇게 도착한 것 같고 어머니께서 오늘 날씨가 비가 좀 많이 내렸다가 좀 괜찮아졌다 확 내렸다 좀 막 이랬거든요. 호우주의보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엄마가 여기저기 통제되는 데 많다고 일찍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오늘 좀 늦게 출근해서 좀 늦게 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작업을 회사에서 하고 싶었는데 집에서 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니까 그랬는데 뭐 걱정하시면서 연락하시길래 알았다고 일찍 가겠다고 했더니 그러면은 반찬 가져다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비 온다고 해서 일찍 가라면서 비 오는데 왜 무슨 반찬이냐고 내일 주세요 했는데 지금 적게 온다고. 사실 약간 이상해요. 왜냐면 처음에 원래 오늘 저녁에 끝나면은 반찬 가져다 주신다는데 제가 오늘은 좀 늦을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일 주시기로 하셨어. 그래 그냥 얘기가 끝났어. 근데 또 이따 연락해가지고 비 많이 오고 위험하니까 너무 늦지 말게 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더니 너무 늦지 않게 가면 그 다음에 온 게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일찍 갈 거면 엄마가 반찬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끝날 때 전화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보세요. 비가 많이 와서 일찍 가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반찬을 일찍 오니까 반찬을 가져다 주신다고 하고 반찬을 비가 많이 오는데 반찬 가져다 주긴 그렇지 않는데 지금 비가 별로 안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논리에 비가 별로 안 오면은 굳이 제가 일찍 갈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저는 이런 류의 대화가 그러니까 어려운데 하지만 오늘 잘한 거는 그 말에 꼬투리를 잡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같으면 뭐가 이상한데 막 묘하게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이 흐름이. 여튼 그래서 한 9시 넘어서 퇴근했고 어머니가 반찬 가져다 주셨고 감자볶음이랑 무생채랑 그다음에 뭐 양배추, 파, 양파 뭐 이렇게 이제 제가 하나를 다 사놓고 먹으면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썩어서 버리는 것들 조금씩 주시거든요. 갖다 주셨습니다. 아 미역국도 주셨어요. 다음 주가 제 생일인데 이번 주에 미역국을 끓이셨네요. 잘못 하셨나? 내일이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네, 잘못 하신 건 아닐 거예요. 잘못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거 더. 여튼 그랬고 그래서 집에 와서 너구리 라면 하나 끓여 먹었어요. 어떤 이어지는 흐름 따위는 없습니다. 단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럴 때 다 촉박한 표현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패스하고 너구리 라면 끓여 먹고 보통 라면에 밥을 잘 안 말아 먹거든요. 제가 국물을 잘 안 먹는 편이어서 그냥 원래는 항상 면만 먹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성향했던 것들이 건강에 좋은 습관들이 많았어요. 라면 먹는 거 자체는 별로 안 좋지만 그냥 먹을 거면 국물을 많이 안 먹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나트륨 때문인 것 같은데 원래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면만 먹었고 물을 좀 많이 먹는 편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류의 그 그냥 타고나기 좋은 습관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 그 좋았던 것도 오늘 거의 국물도 거의 다 먹고 살찌고 몸 안 좋으려면은 나쁜 건 빨리 국물 다 먹고
밥까지 말아 먹고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막 이랬어요. 저녁 불쑥비빔밥 먹고 왔는데 5시쯤 와서 좀 빨리 먹긴 했죠. 여튼 그랬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조금 욱한 건 있었는데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한 주 남았죠. 지금 워킹데이로는 5일 남았는데 다다음 주 월요일에 전사 분기회의를 하는데 팀원들이 발표를 하기로 했다고 원래는 임원분들이 하셨고 그 다음에 각 팀장들이 발표를 했는데 저번에 뭐 팀원들 하면 재밌겠다 뭐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다른 얘기가 없으셨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하는데 갑자기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팀원들이 하기로 했다. 근데 저 팀 옮기면서 팀원이 하나도 없는 이름만 있는 팀이었던 팀에 들어온 거잖아. 그 팀원 저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는 거 자체는 괜찮아요. 그리고 분기회도 다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저는 그런 거에 최대한 참여하고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그 신규 프로젝트 들어가고 있는 것 때문에 원래 이번 주에 커밋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얘기하고 다음 주로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좀 밀려있어서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보안 솔루션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뒤쯤에 신규로 개발했던 그 부분에 추가 이제 새로운 기능 들어가는 거 있는데 관련해서 좀 분석 좀 해달라고 해서 타 솔루션들을 분석해서 하는 것 때문에 오픈소스를 분석해서 봐야 되는 거 있어서 근데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그걸 맡을 수는 없는 일정이었거든요. 일정상. 근데 본부장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요청하신 거고 해서 그냥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주말에 뭐좀 일하면 되지 뭐 야근 더 하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것 좀 하면서 이게 조금 더 밀린 거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 업무 하나를 조율 가능한 것들을 좀 미뤄놓은 건데 그렇게도 타이트하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근데 다음 주 토요일은 또 제 생일이에요. 그래도 뭐 평일에 어땠는데 제가 평일에 아무래도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서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당일만 이제 당일에 볼 건데 여튼 업무 때문에 시간이 진짜 근래 중에 가장 바쁜 지금 몇 주였는데 다음 주는 제일 바쁠 것 같고 그 바쁨 중에 제일 바쁜 주인데 그런 자료를 만들려고 하니까 발표 자료 아무거나 만들어서 하는데 짜증이 너무 나는 거지. 근데 사실 그것만이 짜증의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딱 그때 하필 그 말씀하실 때가 오늘 월급날이었고 그 메일을 읽고 이제 월급을 보는데 이제 거의 그때 그냥 전에 한번 남겨서 말했을 거예요. 그냥 주사 근무라고 생각하고 뭐 한달 뭐 이렇게 하고 이건 뭐 회사가 어렵다 해서 뭐 동결되고 뭐 이런 거 그냥 눌러두고 그래 나도 컨디션 재정비하면서 주 4일째라고 생각하고 컨디션 만들면서 한다고 생각하자 라고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 주에 계속 11시 넘어서 퇴근했잖아요. 그걸 들었을 때만 그렇게 마음 먹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인을 했는데 사인하는 주부터 저는 이제 계속 바빴고 지금 계속 야근하고 뭐 이러다가 11시 넘어까지 하고 물론 늦게 출근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새벽까지 해서 그래도 무조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기본으로 하고 막 이제 집에서도 보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그 전에 좀 여유를 주셔가지고 많이 미루고 과거에 제가 미룬 일을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큰 불평불만 안 했거든요.
물론 그거 그냥 말하고자 하면 DPDK 하느라고 뒤에서 3개월 잡힌 거를 한 달도 안 돼서 끝내면서 들고 들어갔으니까 약간 불안했던 게 그걸 출시 유천 뒤로 밀어놨는데 검증 이후로 DPDK가 잡혔는데 미카드 선정에서 성능 봐두지 않으면 약간 혹시라도 추후에 그러니까 하드웨어 구매 같은 경우는 검증이 되지 않은 채로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어떤 게 더 나은지, 멜라녹스를 할지 인텔 걸 할지, 멜라녹스 엔비디아 무슨 하여튼 그래서 땡겨서 했고 그랬으면 원래 일정을 그만큼 한 달, 두 달 이렇게 미뤄야 되는데 제가 안 미뤘단 말이에요. 그냥 제 시간 원래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신규 프로젝트 통신 모듈 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8주 뭐 이런 식으로 잡혀 있었어요. 6주 이렇게 잡혀 있었나? 근데 그 중에 4주를 DPDK로 그냥 써버린 거죠. 그러면은 사실 미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남은 시간 잘 쪼개면서 그냥 하고 있는 거긴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중간에 막 연휴랑 대선 뭐 이런 거 이것저것 많이 껴서 한두 주 밀렸고 또 초반에 좀 다른 거 하면서 밀렸고 그 다른 DPDK 때문은 아니었죠. 어쨌든 좀 밀었고 현재 2주 밀린 상태 다음 주니까 그래도 한 2, 3주는 전체적으로는 밀렸죠. 대신에 그 뒤에 또 있는 일정을 또 땡겨서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간에 좀 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근데 중간에 쉰 거는 DPDK 한 달을 제가 거의 1주 만에 한 달을 주고 한 것도 아니긴 했는데 원래 3개월 일정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쓴 건 한 달 정도지만 초반 1, 2주에 일이 끝났고 원인을 잡았고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않고 이제 그 한 2주를 그래서 한 4주를 쓴 게 그렇게 2주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DPDK를 썼다고 해도 한 달이었다고 해도 기존에 잡아놓은 것보다 3분의 1 작년 프로젝트 때는 못 잡았던 거고요. 제가 트윗 때 있던 프로젝트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DPDK 성능 못 잡고 끝났다고 들었고 8개월 정도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결국은 못 잡고 그냥 드랍 됐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그런 거 따지고 하면 사실 말만은 있긴 한데 그러기에는 솔직히 제가 그걸 앞부분에 잡아놓고 중간에 그냥 뭐 한 달 다 썼다고 해도 되긴 하는데 한 달, 두 달 썼다고 해도 사실 뭐 문제 안 될 거긴 한데 전 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잡았고 중간에 시간이 비었는데 내가 컨디션도 그렇고 막 이래저래 미뤘던 게 사실이라서 과거에 내가 미룬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빡시게 달렸죠. 보통 때 같으면 연봉인상 그런 식으로 나고 나면 진짜 한동안 마인드 컨트롤 잡느라고 뭐 안 하는데 빡쳐서라도 잠깐 한번 밀어두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좀 없긴 한데 그러지 않을까요? 열받아서 일은 하겠지만 아주 짜증 섞인 어쩔 수 없이 앉아서 하는 그런 느낌. 근데 반대로 저는 오히려 그 전에 미루고 막 있다가 바쁨이 시작됐을 때 연봉상 어쨌든 얘기가 나왔고 해도 이미 그때 해야 될 거는 많으니까 해서 오히려 그 말 나오고 나서 제일 보통 같으면 야근하다가도 그 말 나오면은 그냥 칼퇴근할 판에 그 전에 아주 널널하게 다니다가 계속 11시 넘어까지 일하고 야근하고 새벽에 퇴근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일을 하면서 그냥 그래 일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연봉이 내 생각보다 훨씬 낮다고 해서 아웃풋을 낮출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아웃풋은 디폴트니까 그걸 퀄을 낮출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시간을 낮추는 건 괜찮죠. 시간을 낮추거나 다른 걸 낮출 수는 있는데 아웃풋 자체를 낮춰버리면 어쨌든 제 커리에도 문제가 되고 저 스스로도 싫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컬이 옛날만큼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집중도가 달라져서 그런가 봐요. 싸게 받으니까 싼 콜 내겠다라는 생각 1도 없거든요. 절대로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럴 바엔 그만두고 말지. 차라리 일의 양을 줄이거나 뭘 다른 걸 하면 모를까. 그럴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일의 양을 줄일 마음도 딱히 없긴 해요. 어차피 뭐 이 회사 좀 여유 있는 편이긴 했어서 대신 시간을 조금 더 옛날에는 출퇴근 시간 정도만 자유롭게 썼다면 이제 이 하루 정도는 근무 자체도 출근 여부 자체도 좀 더 자유롭게 하겠다 정도죠. 시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쓰겠다. 물론 뭐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상황이고 뭐 회사에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왠지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우리 회사 경영팀 스타일이면은 오케이 잘 안 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노 하면 제가 그만둘 거고 근데 오케이, 그렇게 안 해도 경영팀을 알긴 알 거거든요. 왜냐면 출퇴근을 저희가 찍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는데 어느 정도 저는 배려를 해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뭐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경 쓸 건 아니니까 전 제 팀장님이자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게 이제 제 보고의 전부긴 한데 보고의 전부 결제 라인에 여튼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일이 많아서 지금 만약에 연봉이 되게 많이 올라서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여도 지금 당장 다음 주에 해야 될 실제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그걸 준비할 시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그런 거 되게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는데 저 진짜 발표 자료 잘 못 만들었고 문서 만드는 거에 젬병이라 일주일을 다 써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건데 그 일주일이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밤새게 생겼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심지어 그런 거 일주일 전에 얘기해 준다면 하여튼 여러모로 제가 연봉이 막 2배가 됐어도 지금 기분이 엄청 좋을 때도 그런 걸 들으면 짜증날 판에 지금 연봉 연결되고 짜증이 나는데 또 하필 또 그래도 일하느라고 좀 그냥 어차피 마음 정했으니까 그 화내봤자 제 손해니까 짜증만 나봤자 제 손해니까 그냥 딴 생각하고 일에 집중했는데 오늘 월급 보낼 때 이제 급여 명세서 보내면서 매일 내용에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저희가 원래 4월 달에 계약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연봉 1년씩 연봉 계약이 4월부터 연봉이 올랐어야 되는데 4월부터 새 연봉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6월달에 연봉 협상에 사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급 적용이 되는데 기존 거. 그래서 원래 한 6월쯤 근데 여기 항상 연봉 협상을 좀 늦게 해요. 원래 4월도 원래 늦은 편인데 어쨌든 4월에 무조건 새 연봉으로 돌아가도록 그냥 계약서상에 항상 그렇게 되세요. 이건 그냥 이 회사의 시스템인 거니까. 근데 항상 6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6월, 7월. 그래도 소급 적용은 해줘. 소급 적용은 해주는데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달쯤에는 월급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왜냐면 그 전에 인상폭이 반영 안 돼 있다가 한 2-3달치 한꺼번에 반영되니까 이번 달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동결이잖아요. 수석급들 동결. 그러니까 인상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급 적용할 것도 없고 그 짜증이 확 나. 작년에는 회사 힘들어서 배려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그전에 뱉은 게 있으니까 원하시는 조건 다 드리겠다
한 번은 원하시는 거 부르시면 들어드리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동결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솔직히 그때도. 뭐 여튼 지나간 일이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솔직히 사인할 때 소장님이 2년 연수였고 댓글 안 쓰는데 뭐 얘기하시길래 뭐 연봉에 대한 기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밀 유지.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하냐고 이거. 그러고 그냥 사인하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게 아무리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사이라고 생각하면 나 빼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는데도 들였다고 생각하는데도 사람이 사람인지라 월급날 딱 통장 보니까 짜증이 또 확 나긴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뭐 분기회의 발표 자료를 준비하란 말 들은 거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웬만한 무리로 다 들어주고 싶어도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에 말씀하신 새로운 거 기능 검토하는 거 그것도 투자할거는 1도 없이 바로 오케이 했거든요. 저 요새 바쁜데 뭐 이런 말 안 하고 바로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러시니까 너무 열이 받는데 본부장님한테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화를 낼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좀 짜증은 나더라고. 먹고 시간이 안 된다. 시간이 안 되고 물론 이제 뭐 잘 말씀드렸죠. 제 발표할 팀도 많을 테니까 나눠서 하면 안 되냐고 다음 분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잘 이렇게 캄다운이 안 되더라고. 너무 짜증이 났어가지고 12시가 넘어버렸네. 12시 전에 찍으려고 했는데 이 얘기하다 갑자기 분노가 파이어. 나는 뭘 잘했나 싶긴 해요. 사실 성실하게 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느낌인데 악순환인 거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은 무조건 고리를 끊어야 돼서 그래서 아예 선순환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혼나면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서 또 뭘 안 해. 그래서 또 혼나. 뭐 이런 계속 그래서 뭐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또 이 사람이 날 싫어해. 또 혼나. 이렇게 돌거든요. 뭘 잘해내든 아니면 더 많이 웃든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변화로 그 중간에 그 당연하게 원래 그러니까 혼나서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이건 당연한 것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많이들 그렇게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것들 그런 분들을 어딘가를 딱 끊어내서 탁 선순환으로 돌려야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은 더더욱 일에 집중해서 좀 열심히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그래서 일찍 출퇴근하려고 막 전주에 막 8시 9시도 그때도 가보고 막 이랬던 건데 물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됐죠 또 여튼 그걸 돌려야 되는데 그래도 마음은 알고 있었는데 뭐 컨디션이나 뭐 여러 상황 근데 그건 제 사정이니까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진짜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일도 하기 싫고 지금 해야 되는 프로젝트는 꾸역꾸역 어떻게 지금 붙잡고 하다가 왔는데 고민 중이에요. 내일 주말에 작업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출근해서 할지 그냥 집에서 할지 하지 말지 열받는데 근데 안 해도 계속 스트레스인데 그냥 하는 게 차라리 편한데 또 하면 주말이 없다는 게
내일 출근하고 이러면 내일 모레 또 그 교회에서 모임 있어가지고 또 저녁 늦게 올 거고, 월요일부터 또 계속 빡세게 일할 거고, 토요일에 그렇게 일하고 나면 토요일에 생일 파티 하느라고 또 정신없고, 일요일엔 또 교회 무슨 모임 뭐 아우팅 뭐 무슨 다 같이 뭐 하는 또 뭐 있어가지고, 그럼 또 그 다음 주가 돼야, 그 다음 주쯤 돼야 제가 조금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몇 주를 못 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 되는데, 체력이 버텨줄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겠죠? 아! 그냥 네. 열받으니까 진짜 확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이게 진짜 뭔가가 쌓이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혼의 이유를 물어보면 마지막에 치약 뚜껑, 뭐 아니면 변기 뚜껑 뭐 변기 커버 올리고 내리고, 치약 뚜껑 닫았는데 치약을 아래서부터 짰네, 뭐 위에서부터 짰네. 이러고 싸우다 이혼까지 한다는 게, 이해가는 게, 그것 때문에 헤어진 게 그 가정전이 쌓여 있던 모든 게 그걸로 폭발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기분이었어요. 좀 열이 받았는데, 좀 걷고 싶은데 비가 미친 듯이 와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건물 안에서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하듯이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또 앉았다가 또 답답해하고 또 나가서 그러고 뭐 그랬습니다 오늘. 그랬고요. 저녁에 와서는 그래도 이렇게 너구리 라면 먹고 뭐 하고 있다 여기다 이거 남깁니다. 12시 전에 하려고 했는데, 예, 결국 이거 보니까 저장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제가 올리는데, 저장되는 시간은 끝나는 시간이더라고. 그치, 세이브 타임이니까 그렇겠죠. 저장된 시간이니까. 뭐 짜증나는 데 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저는 좀 요새 걱정한 게, 가끔 짧게만 1, 2분 하다 좀 쇼츠 3분 안 돼서 쇼츠가 나올까봐 걱정해서 조금 3분 넘기려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27분에 남겼어요. 엄청 많이 오늘 그랬다는 게 아니라 종종 그렇게 하거든요. 혹시 쇼츠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이게 사람들한테 노출 빈도가 높은 것 같아서, 전에도 보면 쇼츠는 막 조회수가 막 몇백 개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살짝 무섭더라고요. 근데 몇 천만 조회수도 많은 사람분들이 계신데 몇 십 개도 무서운, 이렇게 사람들이 알면 이렇게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남기는 것도 용하죠. 근데 신기한 게 근래는 다 0이더라고. 이게 초반에 노출이 좀 올라가는 건가? 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근데 올리다 보니까 예전에 슈츠로 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그래서 올랐는데 또 조회수 여는 거 보면서 약간 안심을 했어요. 괜찮겠다, 다행이다. 이거를 그 전에 원래 제가 이렇게 편집해서 올릴 거라 그랬었잖아요. 맨 처음에 계획이. 웃기 전에 아무도 안 보는데 그걸 두 버전으로 만들었을 거를 생각하니까 전 지금 이거 찍고 올리는 것만으로도 아직도 4월 달 거 올리고 있는데, 두 달이 밀려 있는데 이걸 편집해서 이걸 뭘 할 생각을 했다는 게, 그랬으면 진짜 그때는 조금 아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이 안 알려지고 익명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제 공수가 그만큼 들어갔으니 좀 봐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르죠. 지금은 물론 누가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과
그 조회수 영을 볼 때 안심이 되는 그 마음이 묘해요. 그냥 뭐 보면 봐서 좋은 거고 안 봤으면 안 봐서 좋은 거고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좋긴 합니다. 하여튼 이상이 오늘은 날씨가 좀 비가 왔다가 말았다 있고요. 근데 좀 많이 오는 디폴트는 오는 상태.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좀 이제 동남아 날씨 같이 막 스콜이라고 하나요? 쫙 왔다가 어쨌든 쫙 왔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감사한 일 세 가지 할게요. 첫 번째 감사한 거는 어머니께서 반찬 가져다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두 번째 감사한 거는 뭐가 있었지? 아까 얘기한 것 좀 있지 않았나요? 감사할 만한 거? 모르겠네. 그래도 비가 많이 완전 쏟아질 때 왔다 갔다를 피했는지 운동화가 살짝 젖긴 했지만 막 축축하게 젖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는 그 분기별 발표 얘기 들었을 때는 화가 났지만 어쨌든 다음으로 미뤄주셔서 근데 미루는 것 자체도 사실 그러니까 회사 업무를 미루는, 그러니까 제가 제 일정 안에서 막 미루는 거 말고 한 달을 주었는데 뒤에 2주에 뭘 한다 이런 미룸 말고 공식적으로 밀리는 것들은 싫어하는데 일이 밀리는 거를 어쨌든 뭔가 지금 못합니다를 말하는 거잖아.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짜증은 나지만 어쨌든 이거 안 밀렸으면 더 열받을 상황이라 더 중요한 일들을 미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차피 다 대표님 결정이기 때문에 미루라면 미루면 되는 거긴 한데 제가 엄청나게 열받아. 그걸 미루라고 하는 순간 그만둔다는 말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납득할 수 없는 거라 그냥 기분 좋으시라고 당장 모두의 일정들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실제 개발 본업에 대한 것들을 딜레이 시키면서까지 해야 돼.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전에 발표하거나 3개월마다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한 주만 3개월 이번 거 끝나면 다음 발표 걸 준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주 전에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갑자기 급하게 할 만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주제도 안 정해주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 하고 다음으로 하기로 했으니 감사해야죠. 이상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해. 배가 아직도 이렇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다리 포동포동 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길래 근육이 생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원래 근육이 없었는데 근육이 생겼지 했는데 살이 엄청 쪄가지고 살이 밀려서 올라오는 거더라고요. 누르니까 쏙쏙 들어간 거. 근육 생긴 줄 알고 놀랐었어요. 살이 찐 거더라고요. 지금도 뭐 엄청 팔다리는 엄청 찐 편, 배는 누가 봐도 찐 거고요. 근데 팔다리는 막 남들이 봤을 때 뭐야 왜 이렇게 뚱뚱해 뭐 이럴 정도는 아닌, 비만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원래 엄청 말랐던 거에 비하면 그냥 엄청이라고 해봤자 그냥 지금 쪄서 엄청이라고 하는 거 정도. 남들에 비해서 좀 마른 정도였는데 남들보다 쪘으니까 엄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엄청 말랐던 것 같은 느낌. 하여튼 변화의 양이 엄청난. 특히 10kg 정도 쪘으니까 많은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근육이 생겼지 했는데 살이었습니다. 살이 밀려서 그랬던 거였어요. 이사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